우즈베키스탄, 놀라움으로 가득한 땅. 이슬람 국가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에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풍경이 존재합니다.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밤새 춤을 추며 수십 명의 남성 직원을 이끄는 회사를 당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음식은 욕조만 한 큰 솥에서 조리되고 빵은 독특한 방식으로 구워지며 사람들은 눈부신 황금빛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이들에게 낯선 나라지만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비롭고 찬란하며 믿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땅.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사실에 도달할 즈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곳이 다음 여행지일까? 1. 바다와 완전히 단절된 나라.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입니다. 놀라운 점은 인접한 주변 국가들조차 바다와 닿아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국가는 단 2곳뿐이며 그중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이고 다른 하나는 리텐슈타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적은 약 45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널리 알려진 국가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름은 우즈벡족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 민족은 전체 인구 약 3,500만 명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나라의 문자 해독률이 무려 99%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부 선진국조차 부러워할 만한 수치입니다. 거리로 나서면 부드럽고 노래처럼 들리는 우즈베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러시아어 인사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언어가 모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중 265일 이상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이곳의 하늘은 늘 파랗고 맑습니다. 그러나 이 햇살이 항상 온화한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43도를 넘나들며 겨울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기후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멜론을 생산합니다. 이 나라의 멜론은 달콤하고 향긋한 맛으로 여행자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 풍미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이 땅이 품은 풍요로움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이 현대적이고 당당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 많은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을 보수적인 나라로 상상합니다. 여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날, 수도 타슈켄트를 직접 방문해 본다면 그 고정관념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짧은 치마, 청바지, 티셔츠, 가벼운 외투 등을 자유롭게 입고 활기차게 거리를 누빕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무더운 여름에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삶을 즐기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뚜렷하게 만들어갑니다. 전통적인 손자수 실크 드레스나 머플러는 거리에서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옷들은 결혼식이나 종교의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밀라노나 로스앤젤레스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현대적 옷차림을 하고 명절에만 전통복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도시에서는 여성들이 기업을 이끌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언론, 정치,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들은 남성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기차나 버스를 탈 때 우즈베키스탄 남성들이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약한 존재로 여겨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예의와 배려의 문화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석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와 라트비아에 이어 구소련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9.8%에 그치는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외국인과의 교제나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연애는 비교적 자유롭고 간단하지만 결혼에는 전통과 절차가 얽혀 있어 훨씬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3. 카라칼파크스탄 고요하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이 깃든 땅.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위치한 카라칼파크스탄은 많은 이들이 독립국가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에 완전히 속한 자치공화국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면적의 거의 40%를 차지하지만 세계 지도에서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의 불가분한 일부로 표시됩니다. 인구 약 200만 명이 사는 카라칼파크스탄은 자체 헌법과 의회를 갖추고 있으며 과거에는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리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철회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조용한 불만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독립을 향한 열망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독특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티르크계 언어, 화려한 수공예 의상, 돔 형태의 전통 가옥, 그리고 목축, 농업, 어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방식이 이곳만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수도 누쿠스에는 사비츠키 미술관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천 점에 달하는 아방가르드 작품들을 소장한 예술의 보고로 옛단 지역의 숨겨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카라칼파크스탄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며 고층 건물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앙정부가 헌법에서 카라칼파크스탄의 분리 권한을 삭제하려 하자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4. 미식가를 위한 천국.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역사와 자치의 꿈으로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동시에 고유한 맛으로 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나라입니다. 가장 유명한 음식은 플로프입니다. 양고기, 당근, 양파, 마늘과 함께 볶아낸 이 전통 밥 요리는 때로 병아리콩, 건포도, 메추리알 등을 더해 풍미를 살립니다. 단순한 볶음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플로프는 지역마다 다르게 변형된 60가지 이상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거대한 솥에서 플로프를 요리하며 결혼식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준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7톤이 넘는 대형 솥으로 플로프를 조리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이를 들어올리기 위해 크레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빵, 즉 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경외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빵을 뒤집어 놓거나 바닥에 두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지역마다 빵을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태양 모양으로 빚고 어떤 곳은 문양 틀을 이용해 예술 작품 같은 빵을 구워냅니다. 유럽에만 독특한 치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발효 마류인 쿠미스를 꼭 경험해보세요. 희뿌연 흰색의 이 음료는 약간 시고 가벼운 알코올 성분이 있으며 고소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쿠미스는 한번 마시면 잊지 못할 맛이지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막 한가운데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 우즈베키스탄은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이지만 그 속에서도 연중 내내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활기찬 문화의 나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3월 21일에 열리는 나브루즈입니다. 이는 페르시아 전통의 설날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전국 곳곳에서 전통춤, 거대한 플로프솥, 그리고 단맛이 풍부한 수말락죽이 24시간 동안 끓으며 새해를 정화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5월에는 고대 도시 부하라에서 실크와 향신료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관람객을 다시 실크로드의 시대로 데려가며 실크 제품, 도자기, 전통악기, 화려한 복식 퍼레이드가 전설처럼 펼쳐집니다. 여름에는 카라칼파크스탄에서 멜론 축제가 열립니다. 축구공만큼 크고 꿀처럼 달콤한 멜론들이 사막 중심에서 귀한 보물처럼 전시됩니다. 가을이 오면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이 거대한 야외 무대가 됩니다.
사마르칸트 문화축제는 신개국 이상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전통음악, 민속춤, 중앙아시아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쇼 등이 세계유산의 고풍스러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10월에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타슈켄트 국제영화제가 열리며 옛 소련 시대의 영화관들이 세계 각지의 예술 영화들로 다시 빛을 발합니다. 6. 밤이 되면 진짜 살아나는 도시,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에는 야간 문화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 아마 타슈켄트에 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낮에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도시지만 해가 지면 이곳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 사람들로 활기를 되찾습니다. 낮 동안 조용했던 거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상징인 흰색 쉐보레 자동차들이 교차로를 따라 빛의 궤적을 그리며 활기차게 달립니다. 타슈켄트의 밤은 잠들지 않는 도시답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전망 좋은 루프탑 바에서는 반짝이는 TV 타워를 바라보며 음료를 즐길 수 있고, 동유럽식 맥주집에서는 어쿠스틱 음악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열정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딥하우스와 중앙아시아 민속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클럽을 방문해보세요. 현대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가게와 클럽은 새벽 3시 혹은 4시까지 운영됩니다. 아늑한 카페에서는 학생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여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고 새벽녘까지 시간을 보내며 타슈켄트의 밤을 만끽합니다. 이 도시에선 여성들도 자유롭게 밤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칵테일을 주문하고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LED 조명이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거리에는 길거리 음악가들이 연주를 멈추지 않고 여인들은 노래에 박수를 치며 청년들은 기타를 튕기며 환호합니다. 이 로맨틱한 장면은 파리나 마드리드 못지않은 감성을 자아냅니다. 밤 11시 이후에도 타슈켄트는 여전히 활기찹니다. 테오르 광장이나 초르수 시장 인근 옛거리로 산책을 나가보세요. 야식 노점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고 꼬치구이 냄새가 밤바람에 퍼지며 별빛 아래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사라지고 밤은 끝날 줄 모릅니다. 7.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즈베키스탄의 건축미. 우즈베키스탄의 건축은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이 나라만의 건축 언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뉴욕처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가득하거나 피렌체처럼 고풍스러운 건축물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흰색 원형 텐트인 유르트가 여름철 최고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우즈벡, 투르크멘, 카자흐, 키르기스 조상의 유목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부 가정집의 마당에는 유르트를 설치해 찻집이나 휴식 공간 또는 작은 파티 장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정겨운 감성을 자아냅니다.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 같은 대도시로 가면 건축 양상은 달라지지만 고유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 사원, 분수대, 정부 청사 등 모든 건축물이 중앙아시아 전통미와 현대적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진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두바이나 도쿄처럼 초고층 빌딩은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4, 5층 내외로 설계되며 내진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져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여유롭고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많은 아시아 대도시에서 느끼는 답답함과는 또 다른 인상을 줍니다. 서양에만 동화 속 궁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우즈베키스탄의 고급 주택가를 둘러보세요. 이곳 부유층들은 중앙아시아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호화로운 저택을 짓습니다. 화강한 벽, 섬세한 돔 장식, 반짝이는 분수, 때로는 햇살에 빛나는 금박 대문까지 요 동화 속 풍경이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8. 여행자를 안심시키는 높은 치안 수준.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히는 나라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심각한 범죄는 거의 없으며 다만 시장이나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는 공식 회사나 호출 앱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경찰이 언제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여권 원본이나 유효한 사본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규정을 잘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상황을 파악한다면 우즈베키스탄 여행은 분명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누리는 여유로운 삶의 꿈.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뉴욕에서의 한 끼 저녁값으로 이곳에서는 하루를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식당에서 식사 한 끼는 약 4,000원에서 7,000원 수준이며 고급스러운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도 약 14,000원에서 21,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푸치노 한 잔은 약 2,000원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스타벅스에서 파는 7,000원짜리 커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집세 역시 부담 없습니다. 타스켄트 중심가의 원룸 아파트는 월 35만 원에서 55만 원, 예곽 지역은 21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을 포함한 공과금은 한 달에 5만 6천 원에서 8만 4천 원 수준이며 고속 인터넷도 월 1만 4천 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은 200원에서 300원, 도심 택시도 대부분 5천 원 이하입니다. 차량 렌트 시 연료비 또한 저렴하여 휘발유는 갤런당 약 2,800원 정도로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타슈켄트에서 한 달에 70만 원에서 98만 원만으로도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은퇴자, 프리랜서 또는 원격 근무 중인 디지털 노마드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즈베키스탄이 여행뿐 아니라 거주하기에도 매력적인 곳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초을, 아니라면 아니오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비자, 체류 허가 등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숫자 9초를 입력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 언어와 비자, 완벽한 여행을 위한 준비.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언어는 우즈베거이며 러시아어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아 여행을 위해 기본적인 현지어 인사말이나 표현을 익혀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입국 절차도 과거에 비해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보통 30일 동안 유효하며 심사 시간은 약 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일 줄 위를 걷는 사람들, 심장이 약한 자를 위한 공연은 아니다. 하늘 높이 매달린 야른 줄 위를 걷는 사람을 본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단지 박수갈채 몇 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줄타기 예술, 다르보즈는 전통 결혼식이나 축구 못지않게 사랑받는 문화유산입니다. 나브루즈, 독립기념일, 여름 박람회 같은 큰 축제에서 다르보즈 공연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어떤 예술가는 50m 높이에서 공연하기도 하며 흰색 술을 놓은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모자를 쓴 채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줄 위를 걷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지며 그들은 마치 하늘을 날듯이 줄 위를 가볍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 공연은 단순한 스릴이나 묘기를 넘어서 세대를 거쳐 가족 내에서 전승되어 온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 기술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으며 그 헌신은 공연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거리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대신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아마도 줄 위에 영웅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을 눈 감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12. 우즈베키스탄 남성, 정말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할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법률상 일부다처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한 남성이 전통 의식에 따라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슬람 경전 꾸란에 따르면 한 남성이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이맘이 입회하는 종교적 결혼식만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공식적 결혼에서 두 번째 아내는 법적 권리가 없으며 상속권이나 연금 혜택도 없고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거나 남편을 잃은 중년 여성들 중 일부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이러한 관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의 삶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명의 아내가 있는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3. 황금 미소여 단순한 취향이 아닌 상징 그 자체.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반짝이는 금리로 미소 짓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 중 하나인 무룬타우 금광이 위치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 금광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은 금을 단순한 수출 자원이 아닌 일상생활 속 곳곳에 활용합니다. 돔 장식에 금을 입히고 디저트를 굽는 데에도 사용하며 심지어 사람들의 치아에까지 사용됩니다. 금리는 특히 시골 여성들 사이에서 오래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를 처음 방문한 여행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는 금리의 개수가 부의 상징입니다. 서양의 명품 시계나 고가의 핸드백처럼 금리는 개인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치과에서는 금리, 금 장식 교정기, 심지어 개인 문양이 새겨진 맞춤형 금리까지 제공하며 금리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 필요할 때 판매할 수 있는 이동형 예금 통장 역할도 합니다. 요즘 도시의 젊은 세대는 하얗고 고른 치아를 선호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시골에서는 여전히 황금빛 미소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14. 하몸,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공간. 우즈베키스탄의 뜨겁고 건조한 사막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몸,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증기탕입니다. 서구식 조용한 스파와 달리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하몸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이 많습니다. 돌로 지어진 돔 천장에는 동그란 구멍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지고 지하 온천수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과 허브 향기가 희미한 증기 속에 퍼집니다. 이곳은 단순히 목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중심입니다. 젖은 공간 가득히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남성들은 정치나 가정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들은 요리 비법을 공유하고 딸의 결혼 예복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어머니와 함께 하몸을 찾아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마음을 정돈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축복을 받습니다. 15차 우즈베키스탄 삶의 맥박.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 단순하지만 신성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박동이며 인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람들 간의 유대를 상징합니다. 모든 식사는 뜨거운 차 한 잔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또한 식사 사이, 오후의 담소 시간,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도 하루에 5에서 7잔까지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서양 여행자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찻잔에 차를 아주 조금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약 때문이 아니라 차를 항상 뜨겁게 유지하고 자주 따라줌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환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차를 조금씩 자주 따르는 것은 정중한 예절로 여겨집니다. 손님이 계속해서 차를 요청한다는 것은 오래 머무르고 싶고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찻잔을 가득 채워주는 것은 은근한 작별 인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가나 계곡처럼 서늘한 지역에서는 바카를 넣은 연한 녹차를, 키질쿰 사막 지역에서는 진한 홍차를 선호하며 이 차는 잼이나 마른 빵과 함께 곁들여 마십니다.
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신뢰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탈리아 사람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내놓거나 프랑스인에게 차가운 와인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실수입니다. 16. 쉐보레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차. 우즈베키스탄 거리에서 쉐보레 차량이 가득한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2019년 기준으로 이 브랜드는 전국에서 판매되는 소형차와 트럭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 브랜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2008년 제너럴 모터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손잡고 아사카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곳에서 매년 2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내수 생산 덕분에 한 대당 약 980만 원에서 1960만 원이면 쉐보레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세율을 적용받는 수입차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연간 평균 소득이 약 350만 원인 이 나라에서 쉐보레는 내구성 좋고 가격도 적당하며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에 꼭 맞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17. 결혼식과 거대한 플로프솥. 서구에서는 결혼식이 고급 호텔에서 외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플로프 함께 만들기라는 따뜻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다란 솥을 저으며 요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랑 집 마당에는 삼촌, 친구, 이웃, 어르신들이 모여 직경 15m에 달하는 거대한 솥 주위를 에워쌉니다. 누군가는 당근을 썰고, 누군가는 고기를 볶고, 누군가는 불을 지킵니다. 그 곁에는 민속 음악이 흐르고 녹차 김이 피어오르며 작은 마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플로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이 요리를 함께 만드는 과정은 사람들 간의 유대를 다지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노인은 젊은 세대에게 요리법을 전수하고 어린이들은 조심스럽게 작은 역할을 맡으며 처음으로 전통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 전통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더라도 많은 가족들이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8. 타슈켄트 지하철 유지하 예술박물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타슈켄트의 지하철은 각 역마다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역은 우주를 주제로 하여 은하수를 형상화한 천장과 우주인들을 기리는 벽화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알리세르 나보이 역은 마치 이슬람 사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섬세한 문양이 벽과 천장 전체를 뒤덮고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지하철 시스템은 구소련 시절인 1977년에 개통된 중앙아시아 최초의 지하철로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정치, 문화적 상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는 핵전쟁의 가능성도 고려되었기에 각 역은 방공호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두꺼운 콘크리트와 깊은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지하철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규제가 완화되어 많은 관광객과 예술가들이 이 아름다운 지하 공간을 기록하며 감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타슈켄트 지하철은 국가의 역사와 미적 감각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19.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실크로드의 두 보석. 고대 도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전설의 실크로드에 찬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보석입니다. 두 도시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대의 정수와 숨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레기스탄 광장이 중심입니다. 청록빛 돔을 가진 세 개의 마드라사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그 화려한 자태는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이 광장은 단순한 건축물 집합이 아니라 중세 이슬람 세계의 교육과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각각의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에는 고유한 건축 양식과 장식이 있으며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천문학, 철학, 수학도 함께 가르쳤던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부하라는 2500년 이 넘는 역사를 지닌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거대한 칼란 미나레트와 고풍스러운 사원, 오래된 학교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부하라는 수피즘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신비주의 학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유산은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부하라를 찾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두 도시는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정신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20. 초르수 바자르, 전통 미식의 천국. 타슈켄트 중심에 위치한 초르수 시장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다채로운 전통시장 중 하나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실크로드의 상업 중심지 중 하나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던 장소입니다. 초록빛 돔 아래 펼쳐진 시장 내부에는 각종 향신료, 말린 과일, 전통빵, 수공예품 등 온갖 풍미가 가득합니다. 특히 이 시장의 향신료 구역은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공간으로 커민, 사프란, 고수씨, 붉은 고추 등이 무게별로 진열되어 있으며 상인들은 각 향신료의 용도와 전통 요리법을 기꺼이 설명해 줍니다. 시장 외곽의 먹방 거리에서는 뜨끈한 플로프, 고기 만두 3사, 꼬치구이 사슬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구워내는 빵과 갓 끓인 수프, 토마토 샐러드와 수제 요구르트도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끕니다. 식사를 하며 만나는 현지인들과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하고 유쾌합니다. 초르수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소를 넘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삶의 리듬과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 어머니와 딸이 과일을 고르는 모습, 장인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와 천을 진열하는 풍경은 마치 한 편의 민속 영화처럼 생생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신은 바로 이 초르수 바자르의 활기찬 소음과 따뜻한 미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